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일이죠. 토요일. 12월 드디어 올해 하루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그죠? 예. 12월의 첫째 주 토요일.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2017년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혹시 안 되고 계신가요? 그래요. 근데 우리 옛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첫 끝발이, 멍멍이 끝발이다. 또 반대되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막판 뒤집기. 그래요. 예. 아마 12월 이제, 올해 어쩌면 뭐 마음대로 잘 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판 뒤집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막판 뒤집기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뭐 11달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만 잘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막판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달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얘기를 하겠지만 12월 달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월과는 좀 또 다른 12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23 무료 문자 013-336-8288 특히나 요즘 뭐 저희한테 질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강의에 사람 오는 숫자가 지금 저희 강의가 여러분 뭐 최근에 지금 요번 달, 저번 달 11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요번 시장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개별주 시장이 나올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걸 뭐 방송에서 솔직히 예전부터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이 저희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저도 느껴요. 그래서 방송할 때 요즘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강의할 때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고 물어보셔야지 제가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뭐 제 생각에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얼마든지 틀립니다. 저는 얼마든지 틀리기 때문에 대신 전 제 생각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신 분 중에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1분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죠. 오늘의 상품권.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되셨나 한번 볼게요. 저번 주에 문자에선 9954님, 전화에선 0071님과 3878님 이렇게 2분이 되셨으니까요. 아마 집으로 오늘의 상품권 배달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주신 분 중에 2분, 무료 문자 1분 또 상품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이원호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성함이? 이원호. 이원호님 반갑습니다. 원호님. 원호님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이요? 그래, 원호님. 우리 원호님은 2017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2017년 후회가 많이 남는 해예요? 아니면 후회가 별로 그다지 안 남을 것 같은 해예요? 글쎄, 주식으로는 그냥 평년작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평년작? 그래요. 주식으로 평년작이라는 거 보면은 포트가? 일단 한번 그럼 들어볼게요. 어떤 주식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현대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매수가 얼마요? 33만 원. 비중은요? 100%.
하하, 100%요? 예. 그래요. 현대로보틱스 100%. 저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래요. 33만원. 일단 수익권은 수익권인데, 100%예요? 그럼 100%면 몰빵이고, 일단은, 우리 원우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로보틱스를 33만원에 100%까지, 과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라서 100%를 했나요? 저는 뭐 원우님 생각이 틀리다는 말은 안 할게요. 저하고 다르다는 말은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현대뭐 오일뱅크 뭐 성장할 주식 좀 많이 갖고 있고 네. 뭐 로봇 사업 거기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좀 한번 해본 겁니다. 로봇 사업. 4차 산업 관련으로 그럼 보신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있어요. 그럼 4차 산업으로 가면은 차라리 좀 몸집이 더 가벼운 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로봇이라 그러면?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자주 못 보니까 그냥 안전한 쪽으로는 안전한 쪽으로. 자주 못 보니까. 자주 못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참 이야기 중에 제가 죄송한데 이야기 중에 지금 들었을 때 모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정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종목 선정의 안정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방송 때 얘기하지만 안정성을 중요시하냐 수익성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포트는 당연히 틀려야 되고 종목 선정은 당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로보틱스 좋아요. 그런데 100%라는 건 또 이건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몰빵인데 몰빵은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쉽게 말로 몰빵을 하는데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이 더 몰빵? 종목이 안전하다 보니까 그냥 몰빵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러셨구나. 만약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원호님이 이걸 선택하셨다면 괜찮은데요. 수익성에서 만약에 로보틱스가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했다면 저는 솔직히 로보틱스를 몰빵할 만큼의 매력.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분은 로보틱스를 몰빵? 나는 진짜 로보틱스를 몰빵한다는 건 0%도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100%를 하셨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원호님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로보틱스 안정성에서 100%라면 말은 되는데요. 수익성으로 보신다면 로보틱스를 선택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로보틱스라는 회사 아까 오일뱅크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오일뱅크가 들어갔어요. 그럼 오일뱅크가 수익을 많이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으면 이 회사가 매력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요새는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요새는 좀 올라가는데 지금 딱 기름값을 제가 띄워놨는데 요새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럼 기름값이 옛날같이 뻥뻥뻥 올라갈까요? 그렇게 100불까지는 못 가겠죠. 네. 왜 그럴까요? 뭐 생산한 여러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원어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죄송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전 점쟁이가 아니에요. 전 이런 어마어마한 코스닥 폭등장이 올 거라고 저는 그냥 제가 옛날부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는 엄청난 개별주장이 열릴 것 같았기 때문에 대형주가 그렇게 갈 때도 혼자 유일하게 방송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개별주장이 올 거예요. 이제 시장이 바뀔 거예요. 계속 혼자 조롱받고 욕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저는 그만큼 누구보다 그 부분에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저는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그림을 앞으로 경제 현상이나 이런 거 거시경제를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돈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전 봤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전 믿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로보틱스를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유가의 월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유가는 지금 이제
지금 오일뱅크를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요즘 뭐 정유업체들이 이런 데가 수익이 좋아지는 건 월봉에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유가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워낙 안 좋게 떨어지는, 워낙 너무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약간 올라온 정도지, 이제 이 유가가 고유가로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이 모든 경제의 기본은요,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제일 정확한 우리가 이 접점이라 그러죠. 이 접점. 우리 이 접점이 옮겨갈 때 결국 뭐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이게 가장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수요는 는다 그러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빨리 얼마든지 늘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옛날에는 기름을 대처할 만한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경제에서 여러분들 뭐 레드오션이니 블루오션이니 우리가 이렇게 기준은 얘기해요. 레드오션은 안 좋고 블루오션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체재가 있냐 없냐입니다. 대체재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블루오션이라고 부르고요. 뭐 다른 좋은 얘기 다 웃기는 소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체재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대체재가 얼마든지 있고 경쟁이 심할 때 우린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대체재가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을 오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의 기름값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름은 대처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름을 대체할 만한 게 많아요. 그러면 기름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지구상에서 매력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보시면 무슨 러시아나 이런 데서 석유를 감산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석유 감산하면 기름값 올랐어요. 근데 이제 석유 감산해도 기름값 안 오릅니다. 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기본 원리를 생각을 안 하셨고, 그리고 그 기본 원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과거의 경험, 단순 경험만 가지고 차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유 쪽 좋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한데, 정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그렇게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 너무 나빴던 거에 반등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현대 로보틱스도 이 오일뱅크가 이 현대 지주사 개념, 이제 중공업 그룹의 지주사잖아요, 로보틱스가.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현대 중공업 그룹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일까라는 건 좀 퀘스천 마크인 회사예요. 뭐 건설기계니 이런 거 했지만, 건설기계 쪽도 글쎄요,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도 현대건설기계 이상의 매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만약에 건설기계 쪽으로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이 저는 그렇게 뭐가 매력적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봇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지금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지금 현 주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직 발돋움하는 단계죠.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서 요번 정부에서도 4차 산업을 사람 중심 경제로 하겠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그래도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항상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중립이고. 그런데 경제 쪽으로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 정부가 쓰는 경제 정책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맞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4차 산업도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아니한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모든 선진국이 4차 산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엔 자동화 쪽으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4차 산업의 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 쪽에 전 세계 탑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죄송한데? 원우님? 원우님이 보시기에 로봇 쪽으로 4차 산업의 전 세계 탑이 어딜 것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 예,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지금 전 세계 4차 산업을 할 때요, 뭉뚱그려서 그냥 4차 산업을 해야지 하는
나라 중에 4차 산업이 강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셔야 되는 게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데들 보면 4차 산업에 자기들이 다른 데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강한 부분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지금 우리하고 로봇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로봇 격차 쉽게 쫓아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사 검색을 해도 아마 기사에 이런 말이 떴을 겁니다. 우리가 3만 불 내년에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떴을 겁니다. 예, 좋죠. 우리나라 뭐든지 우리 민족 굉장히 훌륭하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우리가 하면 금방 다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2만 불에서 3만 불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3만 불 들어가는 게 12년 만에 들어갑니다. 근데 2만 불을 넘어서서 3만 불 들어가는데 세계 평균은 약 8년입니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5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부분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2만 불에서 다른 나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우리 민족이 다 최고야. 우리가 손만 대면은 다른 나라 다 그냥 깔아버릴 수 있어. 그러면 왜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가는 게 일본은 5년, 독일도 5년. 근데 왜 우리는 세계 평균이 8년. 근데 왜 우리는 12년 만에 내년에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2년이나 3년 만에 넘어섰어야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일본 쪽이 하면 우리가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이 막 얘기들 해요. 아니요. 지금 격차 꽤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쉽게 못 따라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을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한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강점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보틱스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거 한참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지금 얼마나 제대로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어필할 수 있을지 로봇 산업으로 얘네가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찬물 끼얹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알자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로봇 사업 뛰어든다고 지금 일본하고의 그 로봇 사업의 격차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그렇게 쉽게 못 줄일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은 손 놓고 노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이런 걸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 회사의 그럼 수익성이 어떻게 되겠네? 그럼 이 회사의 매력이 어떻게 되겠네? 그럼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네?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로보틱스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현대중공업의 지주사다. 현대중공업이라는 그룹이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지금 이 회사가 로보틱스가 오일뱅크를 데려갔다? 오일뱅크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저는 엄청나게 좋게 볼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했죠. 이제 기름은 더 이상 매력적인 자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로보틱스의 주가를 뭘로 크게 끌어올릴까요? 신규 상장 패턴상으로 보면은 이거 신규 상장 패턴으로도 지금 애매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 패턴에 대해서 많이들 좀 아시더라고요. 좋아요. 신규 상장 패턴에서 보면 얘 안 좋은 패턴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서 더 빠졌으면 얘는 아예 골로 가는 거였는데 반등해줬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얘는 바로 여기가 쥐약이었습니다. 뭐냐면 얘 지금 제가 이 포인트를 긋는 이유가 얘는 여기서 이 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했으면 얘는 여기가 그럼 완전 좋은 패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내려왔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서 다시 도전을 했죠? 10월 달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결국 거기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잘 보시면 신규 상장했던 첫날에 저가권에서 지금 위태위태하게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얘 여기 깨고 만약에 이 저점이었던 여기 얼마예요? 3,000원 사신 가격 깨잖아요? 그럼 얘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처해 있어요, 로보틱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로보틱스를 100% 갖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에서 따져도 저는 죄송한데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안정성을 얘기하셨는데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그런데 안정성?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원호님 생각에 퀘스천을 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과연 뭐가 그렇게 이뻐서 100%지? 현대중공업의 지주사라는 거 하나? 저는 거기에 퀘스천을 달린 거예요. 종목 선정은 안정성을 따졌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100%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호님이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이 모든 거를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비중을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비중을 많이 낮추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비중을 좀 많이 낮춰놓으시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늘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어떻게 원호님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호님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쯤 원호님이 못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생각해봐가지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호님. 그래요. 원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날씨 되게 추우니까 앞으로 계속 추워진다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많이 주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일산을 갑니다. 일산 화정이죠. 화정. 고양시 덕양구인데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우경아톨 2층인데요. 여긴 제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여기가 장소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좁기 때문에 요즘 오시는 숫자를 보면은 아마 여기가 굉장히 오늘 비좁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광명 평사각승원 2층 대강당에서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다음 주도 1시입니다.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일정을 요즘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쪽들이 많은데 저는 요번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도 혹시라도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래요. 아침이라서? 그래요. 네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준호 할머니입니다. 연세가? 올해 70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준호 할머니. 주식 한 5년 됐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일단 우리 준호 할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카카오를, 카카오, LG화, 삼성 SDI. 카카오가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가 15만 4천 원에 30%. 30%요. 예. 네. 그 다음요. LG화학이 31만 4천 원에 10%. 잠시만요. 31만 4천 원에 10%요. 예. 예. 삼성 SDI 15만 4천 원에 10%. 15만 4천 원에 10%요. 예. 네. 이렇게 세 개인가요? 현대 그린푸드. 예. 18,300원에 10%. 예. 그렇게 합니다. 답니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감기 걸리셨구나. 그러네. 예, 감기 조심하셔요.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지금 목소리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삼성 SDI, 그린푸드.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네네. 그래요.
근데 그나마 비중 조절은 지금 잘 해놓으셨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제가 우리 준호 할머님한테 칭찬은 딱 하나 해드릴게요. 그나마 비중에 대해서는 그나마 예. 예.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고 일부 비중을 잘 해놓으셨고요. 예. 그리고 포트는 이 포트로 이제 앞으로 시장을 계속 맞이하시면 예. 예. 나름대로 되게 고생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이? 저희 방송 오래 보시지 않으셨죠, 솔직히? 올해 저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방송 근데 꾸준하게 계속 보셨어요? 꾸준하게는 안 안 봤습니다. 봤죠? 예. 예. 왜냐하면 저희 방송 보신 분하고 꾸준하게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 포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예. 근데 실은 기존에 다른 방송들 꾸준하게 그냥 다른 방송들 열심히 보셨으면 이 포트가 맞아요. 예.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주 쪽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라고 혹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 못 보셨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빨리 머리에 와닿지 않았는가 봐요. 예, 안 와닿죠? 예. 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전 개인적으로 올해가 진짜 못 잊을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은 욕과 가장 많은 조롱을 받은 해였어요. 심지어 예, 타 방송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야, 다 대형주가 앞으로 계속 갈 거고 대형주 계속 오를 거랬는데 너 혼자 미친놈같이 네가 뭔데 네가 무슨 혼자 천재야? 이러면서 무슨 개별주가 어마어마한 개별주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엄청난 개별주 모습이 나올 겁니다라고 너 혼자 무슨 다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대형주가 계속 올해 내년 계속 대형주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갈 거라는데 왜 너 혼자 계속 개별주를 떠들고 있어. 야, 개별주 움직이지도 않더라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조롱을 했어요. 예. 전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해서 보이는 걸 보인다고 얘기한 거고 저는 그냥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제 입에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어마어마한 개별주 폭등장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그때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는 걸 저는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게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을 아예 안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요. 항상 뒤를 쫓아다니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대형주도 조심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제 대형주 이 갭은 어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요번 주에 미국 시장 특히 그저께였죠. 다우가 300포인트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그날 거래에서 마이너스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준호 할머님? 예, 예. 요즘 우리하고 미국 시장하고 이제 따로 논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의 뭐 미국 시장이 무슨 300포인트가 올라가고 막 이런 날 거의 우리나라 시장은 못 올라가거나 막 하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주하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수에서 갭은 99% 메꾼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갭을 안 메꿀 것 같아요? 메꿀 겁니다. 전 경고해드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대형주는 다 안전할까요? 아마도 안전하지 않아지기 시작할걸요? 지금 실은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갭 또 있어요. 거래소에 여러분들 갭 또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갭은 언제 메꿀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갭이 어디 있는지는 그래요.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 삼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요. 예. 갭은 제가 99% 메꾼다 그러는데요. 갭은 실은 지금 여기에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9월 초에 여기 갭이 또 있어요. 지금 이것만 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도 또 있어요. 이것도 메꾸고 이것도 메꿀 텐데 요번에 메꿀지 좀 더 이따 메꿀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걸 하락으로 다 이렇게 메꿀 때 여러분들의 대형주들이 안전할까요? 다 계속 올라갈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전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 고장난 시계 보다도 못하다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저는 제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보이는 걸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죄송한데 준호 할머님한테 이 포트는 죄송한데 굉장히 안 좋은 포트는 맞아요. 위험한 포트가 맞고요. 오히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만 4천 원인데요. 네. 저는 카카오에 대한 생각 안 바뀝니다. 예. 전 카카오 안 좋게 봅니다. 그래요. 예. 카카오가 왜 계속 올라가야 되는지 저는 그 논리를 모르겠어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런 거 지금 뭐 애널리스트 애들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카카오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죄송한데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영업이익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같은 1,000원을 팔면 카카오 죄송한데 한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준호 할머니? 모르겠어요. 1,000원 팔면은요 100원 정도 벌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네이버는 1,000원 팔면 얼마 버는지 아세요? 몰라요. 300원 벌어요. 실은 카카오가 그동안 뿌렸던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반등을 해준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요. 근데 반등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전 국민의 90 몇 프로가 카카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카카오가 해외에서 정말 죄송한데 해외에서 카카오가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를 그렇게 들으신 거 있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카카오를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계속 카카오를 안 좋게 본 이유가 그거예요. 카카오는 우리나라 국민의 뭐 메신저고 다 좋아요. 근데 카카오는 5천만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지 5천만 이상에서의 장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에 여기에서부터 제가 계속 이제 퀘스천을 다는 이유가 뭐냐 5천만 이상의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서 또 네이버는 훨씬 많은 동남아니 막 이런데 난민이 이런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장사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여러분들 계속 더 올라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카카오는요 5천만 상대 장사하는 회사지 카카오는 5천만을 넘어선 상대, 그러니까 외국을 상대로 장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카카오에 그래요.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왜? 너무 돈을 5천만한테 장사하려고 많이 뿌려놨는데 그게 하나도 수금이 안 됐었어.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가 이거였어.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카카오는 오를 겁니다. 예,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저는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더 땡겨 올려줘야 돼요. 뭘로 땡겨 올려줄 건데? 카카오 게임즈 상장? 뭘로 해줄 건데요? 5천만 상대로 장사했어요. 좋아요. 돈 뿌렸어요. 이제 그 돈 어느 정도 수금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 회사를 더 올려야 돼요. 뭘로 올릴 건데?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카카오가 네이버나 이런 애들 같이 외국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그럼 저는 인정해 줄게요. 근데 죄송한데 카카오는 전 카카오를 깔보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는 5천만 상대하는 회사지 우리나라 벗어나면 카카오는 정말 죄송한데 아무것도 아닌 회사예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진짜 국민 메신저가 엄청난 회사지만 저 카카오 깔보는 거 아닙니다. 전 현 주소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벗어나는 순간 카카오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예요. 다른 외국에선 존재 자체도 모르는 회사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는 게 저는 진짜 주식은 몰라요. 시간표도 모르고 뭐 다 모른다고 항상 얘기해요. 15만 4천 원에서 이거를 땡겨 올려야 되는데 뭘로 땡겨 올릴 거냐 저는 솔직히 그걸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카카오 15만 4천 원엔 전 때려 죽여도 안 샀을 거예요. 30만 원 간다 그래도 저는 안 샀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자신이 없는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품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못 사요. 근데 지금 카카오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한데 공감이 가세요? 예, 공감 갑니다. 네. 전 카카오 안 좋게 보는 게 그거예요. 5천만 상대로 기가 막히게 장사하는 회사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를 벗어나면 카카오는 아무것도 아닌 회사로 변해요. 예. 그럼 우리나라 5천만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도 지금 국내 저거는 높아지고 있어요. 국내 판매는 다시 좀씩 늘고 있어요. 근데 왜 주가는 계속 거기서 어느 정도 고전을 할까요? 해외에서 못하거든. 5천만 상대 장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인구력이에요. 실은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리고 중국한테 뭐 장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랬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중국의 그 13억 소비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력은 5천만이야.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은 아니야. 우리가 무슨 7천만, 8천만, 9천만 인구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이야. 거기한테 거의 다 팔아먹으면 그 다음은 팔아먹을 데가 없어져요. 국내 장사는. 그게 국내 장사의 한계예요. 근데 카카오는 죄송하지만 국내 장사예요. 이 부분을 카카오는 해결하지 못하면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비중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아직 안 꺾이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계속 사고 하는 부분 나쁘지 않고 저도 LG화학 항상 뭐 계속 좋게 얘기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LG화학은 굳이 단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는 회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10%밖에 안 되고 지금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31만 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갖고 가실 만한 회사예요. 조정을 받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이런 회사는 10%고 조정을 받더라도 가져갈 만한 회사.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칭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건 칭찬, 근데 다는 아닙니다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세요? 아니요. 이렇게 포트에서 자기한테 설명하니까 쉽죠? 예, 그리고 그래, 예. SDI도 15만 4천 원, 15만 원인데요. SDI도 뭐 제가 LG화학 SDI 이 반장이 한 번이라도 나쁘게 얘기한 거 보셨어요? 우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 SDI 빠져있을 때도 SDI는 이렇게 빠질 회사는 아니에요. 올라갈 겁니다. 이거 삼성에서 몰빵 해주는데 전자재료 쪽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계속 그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전 주가 올라간다고 전 말 안 바꾸잖아요. 주가 빠진다고 말 안 바꾸고. SDI는 매력 있어요. 근데 문제는 SDI가 계속 이렇게 쭉 줄타고 올라가겠냐.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도 LG화학하고 마찬가지겠죠. 21만 원인데 이건 그렇게 싸게 산 건 아니세요. 15만이구나. 15만 원. 괜찮아요. 이것도 그럼 LG화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인데요. 현대 그린푸드는 사실상 매력이 없는 회사예요. 이건 뭐 현대백화점의 지주사잖아요. 그죠? 지주사겠는데 현대백화점은 아시다시피 현대가에서 3세 경영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회사인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의 그 삼남이신가요? 정몽근 회장? 예. 정몽근 회장 맞나요? 예. 지금 명예회장. 사실상 3세한테 제일 빨리 넘겨준 분이 그분이세요. 3세 경영으로.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뭐 이 지주산이 뭐 이런 걸로 했을 때도 그렇게 무슨 뭐 자식한테 넘어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는 그냥 회사 내용으로만 거의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그린푸드는 그렇게 지금 매력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거는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길게 본다. 난 몇 년 본다. 몇 년에 요거 뭐 10%라도 수익 나면 된다. 20%라도.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에 맞는, 지금 앞으로 시장에 맞는 흐름은 아닐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전화해보시니까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낫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프로 앞으로도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세요. 자꾸 차트로 주식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예, 저희 생방송 시간하면 전화 받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저는 앞으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올해 진짜 저한테 못 잊을 해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은 조롱을 받고 지나가는 해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알아주시는 해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제 생각을 얘기할 거고요. 저는 얼마든지 틀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제 생각,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전 타임머신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도저히 정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차트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가 뭐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우 몰려가고 그러다가 말 싹 다 바꾸고, 전 한 번도 그렇게 방송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게 제가 시청자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일한 제 무기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시장에 대한 경고해드렸었죠.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을 생각 한 번쯤 해보셔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음성에 사는 사람인데요. 성함이? 네, 한정옥입니다. 뭐요? 한정옥. 한정우? 네네. 한정원님 연세가? 네, 65이에요. 주식 경영원 정원님. 네, 없습니다, 별로. 없으세요? 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고 그냥 안 좋은 것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혼내키지 말아주세요. 예, 안 웃게. 알겠어요. 우리 정원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C큐브 20%하고 신바이오 20%, 나무가 30% 들어갔어요. 잠깐, 하나도 못 알아듣어. 천천히. C큐브. 예, 매수가요. 매수가가 잠깐만요. CQ에 1425. 예. 네, 비중. 그다음에 일신 바이오는 비중. C큐브 비중. 20%요. 20%, 예. 네, 일신 바이오 2,470원. 예, 비중이요? 20%요. 예. 그리고 나무가가 4만 원 되는데 30%가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정원님 혼내진 않을게요. 예. 네네. 근데 일단 정원님 죄송한데 이 종목 선정들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 금리가 없다 보니까 증권 TV를 보다가, 그 증권 TV에서 그렇게 매니저님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와서 느끼시는 게 뭐예요? 네?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뭘 느끼세요?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고 너무 고가에 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와야지 손절 매도를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근데 손절매 하고 나면은 무슨 답이 있나요? 제가 그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많이 돼서 글쎄요, 지금 정원님은 잘못 짚고 계세요. 제가 정원님 혼내는 게 아니라 네네, 정원 주식하기에 얼마 안 되셨다길래 지금 제가 정원님한테 뭐가 잘못됐는지부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정원님은 제가 손절매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정원님 똑같은 실수를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핵심을 못 짚고 계세요. 지금 정원님은 네. 종목 선정이 종목 선정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원님은 제가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원님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종목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랬어요. 방송 보고 하셨다 그랬죠. 네. 예,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원님부터 해서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지만, 방송에서 저같이 혹시 제 방송 쭉 보셨나요? 최근에? 예전에 못 보다가 최근에 계속 봤어요. 그래요? 네. 방송에서 저는 얼마든지 틀리고요. 저는 더럽게 무식해요라고 방송하는 놈은 아마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반장님 참 겸손하게 겸손이 아니라 저는 진짜예요. 네. 저는 진짜로 무식하고요. 전 얼마든지 틀려요. 전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제가 근데 누워서 침 뱉게 하고 계신데요. 저 진짜 무식하거든요. 저 진짜 별로예요. 근데요. 방송하는 지금 패널로 나오신다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네. 제가 재수없다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는데요. 제가 가끔 어쩌다 보는데요. 네. 저보다 무식한 사람이 거의 다예요. 저 더럽게 무식한데요. 저보다 무식한 사람이 거의 다더라고요.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죄송한데요. 그분들 뭐 저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 보면서 야 저렇게 한심한가? 할 정도의 분들이 많으세요. 저 누워서 침 뱉을게요. 제가 왜 얘기했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방송에서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막 와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더럽게 무식한 사람이고요. 저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 말 맞지 않나요? 얼마든지 틀리고요. 막 베껴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말 듣고 뭐 삽니다 이거 저 사람 말 듣고 사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원님한테 제일 잘못됐다고 짚어드리니까 이거예요 바로. 네. 종목 선정이 아니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더럽게 무식한데요. 저보다 더 무식한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기 답안지 자기가 써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셔야 되고, 오케이? 네. 이건 혼낸 거 아니죠? 네. 네, 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먼저 정원님 같은 게 거의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거기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정원님한테 뭐 이렇게 깊게 설명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게 설명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정원님은 일단은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정원님한테 맞춰서 그냥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C큐브 같은 것도 1,420원이 매수가 근처인데요. 제가 손절가부터 먼저 드릴게요. 얘 1,200원 깨지면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1,600원 근처까지만 가면 그냥 이익 실현을 해버리세요. 그 왜 그러냐면 C큐브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시죠? 그거는 봤어요. 대단하신데?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보안 운영 체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보 보안 솔루션 뭐 이런 게 뭐냐면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보면 요즘 해킹 당하면 난리 나잖아요. 막 그 인터넷 뱅킹하고 하는데 그죠? 네.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해킹 안 당하게 막 막아놓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점유율 특히 지문인식인가 전자인증인가 거기서 1등이죠 이 회사가. 네네. 그렇게 설명은 나와 거예요 아마 이 회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결론부터 이 회사 싸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비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왜냐? 반장님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것들 계속 이 암호화 이런 거 중요하고 막 이런데 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할 거예요. 특히나 지문인식, 홍채인식부터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경쟁업체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탐방 가거나 IR 가면 되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런 회사 탐방 가거나 IR 가면요, 자기네들 기술력 끝내준다고 얘기해요, 항상. 다른 데가 추종하기, 따라오기 어렵고.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경쟁업체들도 많고 뭐하고 해서, 다른 비슷한 회사들 가보면요, 다 자기 회사들 어마어마하고, 다른 회사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기네 끝내주는 거 막 이런데요. 그럼 모든 회사들은 다 날아다녀야 돼, 주가가. 그렇죠? 근데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려내야 되는데, 이 회사의 하는 분야 쪽에 보면은 경쟁업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지금 실적을 봐도 그렇게 나와요, 이 회사를 보면. 그래서 이 회사를 액면 그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평가하기에는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 회사 얼마 전에 저거 했죠? 액면 분할했죠? 네. 올해 들어서 액면 분할했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주가 한번 움직이고 했는데, 이 회사가 액면 분할을 500원에서 100원인가로 했었을 거예요. 맞나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500원에서 100원으로 했는데 100원짜리 회사가 물론 1440원이면 13배, 14배. 이게 비싸냐? 아니, 왜 맞아요.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가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원인 액면가 회사가 1425원이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회사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절가하고 목표가만 잘 이렇게 좀 잡으시면 그다지 크게 안 다치시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나 나무가도 마찬가지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 2,470원인데요. 이것도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혹시라도 우리 정원님 다칠까봐 그래. 다치는 네. 거 너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손절가 얼마로 드릴 건가 하면요. 종가 기준으로 2,0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종가 기준으로. 예. 그리고 워낙 위로 올라가도 3,000원 정도 되면요. 이거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셔요. 아시겠죠? 네네. 예, 네. 제가 왜냐면 지금 정원님한테는 어렵게 많이 설명을 안 하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막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설명드려봤자 지금 정원님 뭔 소리인지도 몰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안 다치는 거 위주로 먼저 진짜 필요한 그런 거 위주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감사합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4만 원인데요. 네. 솔직히 나무가 이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무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서 주가 2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얼마든지 나중에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에 그만한 매력이 있을 때 이 회사를 들고 있는 거지 매력이 없는데 그냥 올라오겠지 하고 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은 맞아요. 만약에 이 회사 밑으로 빠져버리면 밑으로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밑으로 예를 들어서 뭐 19,000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회사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비중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될 회사의 비중이 제일 많으세요. 이게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깨지면 절반 이상은 손절하세요. 네. 안 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지켜보시다가 좀 반등 들어와서 혹시라도 나중에 한 뭐 3만 원 근처 온다 그러면 3만에서 3만 5천 근처 나온다 그러면 다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원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식을 또 사시는 게 아니라요. 현금을 들고요.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예. 저희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어떤 식의 흐름으로 쫓아가야겠구나. 이런 공부를 먼저 하세요. 네.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주식 현금 갖고 계시면 또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거를 참으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네. 사실 때가 아니에요. 함부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원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네. 예. 이반장님도요.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지금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오늘 일산, 경기도 일산 화정에 있는 우경, 아트홀 2층에 있는 곳을 오후 1시부터 갑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좀 장소가 그렇게 넓질 않아요. 그래서 여분 자리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요즘 이제 11월 들어서 제 강의를 오시는 분들이, 11월 달 들어와서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숫자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의장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불편함들이 지금 상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만큼 또 지금 제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고 그 12월 달에 또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워낙 세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도 그래서 대신 강의장에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좁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2층 대강당에서 역시 오후 1시에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습니다. 주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에 있는 지연이 할머니인데요. 연이요, 현이? 지연이. 주현이? 지. 지현이? 네네네. 지현이 할머니 연세가? 70이에요. 주식 경력은?
저 이 반장님 하이닉스 하실 때부터 했거든요. 아이고, 오래됐네. 예.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 보다. 그지? 반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이닉스 때문에.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네네네. 아니에요. 저 그래서 하이닉스는 연락 좀 취하는데. 인사드리고 싶은데 저 통화가 안 아니, 돼갖고 아니. 계속 그냥. 그럼 우리 방송을 쭉 보셨겠네? 네? 네? 우리 방송을 계속 쭉 열심히 보셨겠어. 네네. 토요일마다 뵙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포트가 어떤지 궁금하다.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포토 엉망일 텐데. 예. 가원 비디오 매스코 얼마요? 11,500원에 예, 30%. 예, 또 제일기에 예, 19,400원에 20%. 네, 삼성물산 예. 152,500원에 10%예요. 욕을 먹는다고요? 아닌데? 아니에요? 왜 욕을 먹어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 내가 욕이라고 했나? 혼날 것 같아. 혼날 거 아닌 것 같은데? 혼날 거 아니에요? 비중이 가온이 제일 많으시네? 네네네. 네, 뭐, 아주 칭찬은 아니고, 그냥, 예, 그래도 욕 먹을 건 아닌데? 네,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가원 미디어 네, 계속 빠지다가 예. 사고 나서 빠졌는데 이제 조금 가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그래서 가원 미디어 보서 반장님이 저번에 이거 집중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가 왔구나. 그때 얘기했다. 그래. 그럼 저는 제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죠? 저는 제 생각이 네네네네. 맞다 틀리다를 안 하고. 송도도 갔었거든요, 강연에. 아, 그래요? 네네네. 진짜 깜짝 놀라셨죠?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니, 에이, 누가 그것 때문에 놀랬지? 왜 그래? 나 욕먹게! 안티들 생기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 네. 벌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강의 때 어마어마하게 세게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 했는데, 진짜 그게 벌어졌죠. 예. 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그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 전 네. 지금부터 제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 그냥 우리 지연이 할머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일단 먼저 가온미디어가 이번에 여의도에서 IR을 했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네. 예. 네, 여의도에서 이제 기관 매니저 상대로 IR을 했는데 저도 IR 쪽에 이번에 다녀왔는데 네네. 일단 IR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매니저들. 네. 근데 IR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특히나 거기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하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 네네.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는 가온미디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봐요. 네. 예. 왜 그러냐?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저거, 방송장비 제조, 디지털 제조업체예요. 방송.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나 어디를 찾아봐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네. 가온미디어는 방송장비 셋탑박스 업체예요. 그죠? 예. 셋탑박스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예. 쉽게 말할게요. 요번에 지금 이 회사가 뭘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요즘 4차 산업군으로 이제 점점 분류를 시키려고 그래요. 메이저 같은 경우도. 왜 그럴까요? 공부 하나도 안 하셨나? 샀으면 공부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질문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물어본 건데. 그래요? 혹시 기가진이라고 아세요? 네? 기가진이 모르세요? 기가진요? 네. AI 스피커 모르세요? 예. 공부 하나도 안 하셨구나. 그냥 샀구나.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연이 할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죠. 전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연이 할머님 혹시 김밥 장사 하시더라도 이 김밥이 김밥 장사 어디 가서 김밥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장 조사나 뭐 아니면 뭐 손님들의 뭐 이거 어떤 거나 막 이런 거 다른 집 가서 막 이렇게 좀 조사해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김밥 장사 여세요? 아니죠. 근데 왜,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왜 근데 주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화나는 게 그거야. 하다못해 김밥 장사도 김밥을 어디서 팔아야 될지 여기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그럼 사람들이 몇 시에 많이 다니는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열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런데 왜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돈은 왜 벌려고 하세요? 난 시청자 여러분들, 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나는
나 싫은 얘기 할게요. 난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속에서. 그리고 왜 돈이 안 벌리고 왜 뭐가 힘들다고 왜 그러세요? 먼저 공부부터 하고 하다못해 사전조사라도 해야지. 우리 그러고 하잖아. 김밥 장사도 심지어 그러고 떡볶이 장사도 그러고 하는데 왜 주식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안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난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 개인 개미들은 맨날 무시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걔네들이 돈 가지고 그러면은 저것들 돈 가지고 정보가 우리보다 앞서고 왜 욕만 할 줄 아냐고. 우리가 먼저 뭘 해보고 제대로 바뀌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욕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욕만 하냐고. 난 그거 볼 때마다 화나 죽겠어요. 우리가 노력해보고 우리가 제대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욕을 해도 욕을 해야지 왜 우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걔네들이 돈 정보가 우세해. 그래 걔네들은 그게 장점이야. 자기네 장점 가지고 하는 걸 왜 욕하냐고 우리가. 우리 노력해서 다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욕을 하는 거지. 걔네들이 돈 가지고 샀고 하다가 올려. 그러다 물려. 저 새끼들 때문에 그랬을 때. 무슨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욕만 하냐고 걔네들한테. 그러지 말자고 시청자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고칠 건 고쳐야죠. 마찬가지예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했어. 그럼 공부를 해서 최소한 AI 스피커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관심을 끌겠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어야죠. AI 스피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온미디어의 지금 핵심이 되는 건데? 핵심도 몰라. 그리고 이 회사를 들고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전혀, 제가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 할머님 제가 좀 많이 혼낼게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왜? 이거는 가장 핵심도 모르시면서 주가를 들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AI 스피커 때문에 지금 좋게 보는데 이 회사가 KT에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AI 스피커가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는 또 핵심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는 1년 전,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였다고 어떤 종목을 칠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 예를 들어서 주가가 5,000원이라고 칠게. 계속 5,000원이야.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매출이 1,000억이야. 근데 지금은 이 회사 매출이 예를 들어서 2,000억이야. 그리고 이때는 영업이익이 1,000억에 100억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00억에 220억이야. 220억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000원이라서 같지만 여러분들 A하고 B라는 2년 전과 지금하고 회사가 주가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연이 할머니 보시기에. 어때요? 2년 전에는 매출이 1,000억에 영업이 그냥 100억을 남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2,000억에 220억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근데 주가는 둘 다 5,000원이야. 그러면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지금 A라는 시점과 B라는 시점이 있어. 그러면 이게 주가는 5,000원이니까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연이 할머니? 네네.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 눈앞에서 뭐가 바뀌는데도 그 바뀌는 걸 못 보세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주가만 안 오르면 똑같은 회사로 가요. 그게 아니죠. 이 회사가 만약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매출과 이익이 늘질 않으면 맞아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그대로면은 우리는 그런 회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바로 그런 회사를 저평가된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저평가 말로는 많이들 외우세요. 저평가 회사 찾아야 돼요. 저평가 회사 좋아요. 말로는 되게 해줘. 근데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질 때는 그거를 아예 이게 저평가가 쉽게 말하면 지나가고 있어. 차 타고 그 멍하니 보고 있어. 아니 내 눈앞에 지나가면 걔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택시라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지금 가온미디어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게 AI 스피커 4차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나가자고 막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이익률이 어떤 분이 진짜 똑똑한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반장님, 이 회사가 AI 스피커 이런 거 만드는데 생각보다 이익이 AI 스피커가 많이 안 나는데요? 안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맞아요.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여기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셋탑박스에 들어가는 이 AI 스피커가 되고 되면 반도체 디램이나 이런 게 되게, 반도체가 낸드 이런 게 되게 고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주 AI 스피커를 하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팔리고 뭘 하고 해도 그쪽에 쓰이는 그 반도체하고 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격이 높아가지고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모 반도체 회사에서 그거의 단가를 낮추는 그 시스템이 성공을 했어요. 예, 이건 제가 탐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회사 거를 갖다 쓰면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익률이 높아져 버립니다. 확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동안 얘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상 국내에서 지금 AI 스피커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KT가 이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재미를 봤어요. 그러면 전 이거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혼자 써봐요. 과연 그러면 다른 다른 회사들, 통신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덤비지 않을까요? 근데 AI 스피커를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는 얘네밖에, 셋탑박스를 생산하는 회사는 얘네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이 회사의 상황이 지금까지 이 회사를 가치주로 봤으면 이제 이 회사를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내년부터는. 저는 요번에 IR을 갔다 와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현재 요번에 올라왔는데 요번에 빠졌다가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기 못하고요. 좀 빠졌을 때도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빠졌다가. 그때 지금 다시 고거 올라온 거고 이 회사는 지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매력 부분이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 얼마든지 틀려요. 저는 얼마든지 틀리고 전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회사를 분석하고 그런 답을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식을 갖고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지, 이 회사의 진짜 바뀌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사놓고 있어. 이게 뭐야? 떡볶이 장사, 진짜 아무데나, 쉽게 말하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떡볶이 장사를 올림픽대로 진입로 앞에다 만들어놨어. 사 먹겠어요? 안 사 먹겠어요? 누가 사 먹겠어요? 그 진입로에 해놨는데. 잘못하면 차에 치여 죽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차려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가 될지 그걸 알아야지. 그냥 나 떡볶이 장사 시작해. 오케이. 올림픽대로 진입로. 오케이. 딱. 거기에서 무슨 돈을 법니까? 누가 와서 사 먹는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원이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떤 주식을 하나라도 좋고 두 개라도 좋아요. 자기가 최소한 산 주식이라면 아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연이 할머님, 제가 이 얘기하면 분명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지연이 할머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지연이 할머님이 아니라 딴 분들한테도 얘기할게요. 요번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를 왔다 갔죠? 근데 그 짐 로저스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짐 로저스 지금 70세신 거 보니까 70세면 대략 한 4, 8년생 정도 되시나요? 네. 예, 그 정도 되시죠? 그 짐 로저스라는 분 나이가 몇 년생이냐면요. 그분 43년생이세요. 43년생. 그런데도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짐 로저스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하면 자꾸 나이 핑계 대시거든요. 예. 워렌 버핏은 80이 넘었고요. 짐 로저스는 43년생이세요. 그런데도 지금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왕성하게 그 투자라는 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 하시는 쪽으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기획이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19,400원 2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일기획은 일단 여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갭 부분을 저는 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갭 메꿀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나오셨다가 나중에 들어가시기 바래요. 이 갭 메꾸고 나서.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현금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물산.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건설주는 저는 별로 그다지 좋게 안 본다 그랬어요. 예, 건설주 그다지 좋게 안 본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삼성물산은 그래도 들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요건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현금화를 해 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건 시간 걸리더라도 아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만한 회사니까 매수가까지 오면, 현금화 해 주시기 바래요. 지연이 할머니. 하여튼, 공부 좀 열심히, 그래도 안 되시더라도 나름대로 좀 해보시기 바라고,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큼이라도 이 회사야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반장님.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경기도 일산 화정에 있는 우경아톨 2층에서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지금 올해 지금 시장들 그리고 요번 주 시장도 아마 요번 주 다음 주 시장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여유분 자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요즘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장소가 여유자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미리 구할 테니까요. 그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만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하고 한다면 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바뀌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제 말 듣고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거 자기가 똑똑해서 먹은 건가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런 매력이 있네. 이래서 먹었으면 맞아요.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반장이 좋게 얘기했어. 했는데 올랐어. 와 좋아. 행복해. 그럼 죄송한데 그거는 여러분이 돈 번 게 아니에요. 제가 벌어준 거지. 그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그럼 내가 죽어 그럼 죽으실 거예요? 아니잖아. 자기 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가져가는 거고 말면 가는 거지.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막 방송국에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회사 내용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점쟁이야. 이거 목표가 얼마예요? 얘 손절가 얼마예요? 그리고 틀려. 그러면 에이 돌팔이. 여러분들 솔직히 그거 말고 뭐를 하세요? 그렇게 주식 5년 10년 하면 뭐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당계도 3년이면 하다못해 멍멍이 개인데도 풍어를 얻고 식당계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그럼 사람이면 걔네들보다 훨씬 낮아야죠. 3년 4년 5년 했는데 저 주식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는 게. 그러면 내가 진짜 바뀌어야겠네. 그러고 바뀌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어야지 누군가는 그 다음부터 뛸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도 하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종목만 얘기해줘. 그 매수가 손절가. 제가 매수가 손절가를 제가 목표가 손절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말하고 있지만 저 얼마든지 틀려요. 제가 그거 알면 점쟁이지.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런 거를 좀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 무식해요. 저 얘기 얼마든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여러분들한테 그건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뀌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년장은 지금 여러분들 올해 이거 내년부터 여러분들 더 깜짝 놀랄 일들을 보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게. 좋아!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인데요. 오뚜기. 80만 원에 20%인데 오뚜기도 음식료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움직일 수는 없고 그냥 그래도 거래소 조정 나오면 아마 좀 움직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워낙 튼튼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뚜기 같은 경우에 지금 80만 원 매수가 20%면은 이거 안정적으로 내가 좀 뭔가 보험적인 종목이다 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크게 올라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지금 이 5992님이 어떤 성격으로 들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예, 동아약품입니다. 예, 동아약품인데요. 지금 현재 40% 9,120원.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요번은 떨어질 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회사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반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9,120원에 40%인데요. 일단은 적어도 20% 절반 이상은 이익 실현 요번에 해놓으세요. 예. 그리고 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물량 다 이렇게 40%씩 들고 가는 거 저는 이건 좀 반대할게요. 다음 쪽. 예, 손오공입니다. 예, 아이고, 손오공. 예, 오랜만이네요. 손오공. 일단은, 요번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하니까 또 아이들 장난감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이 장난감 요런 쪽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벗어난 쪽이에요.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빗볼 업종은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인데요. 이건 좀 수익 나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년에도 이게 빗볼 업종이 아니라면 계속 들고 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예,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기간 내 이슈화는 될 수가 있었을지라도 계속 어떤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종목은 아닐 겁니다. 업종이.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수익 나시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네, 일진전기입니다. 예, 일진전기인데요. 예, 이게 좀 오늘 인터넷이 느리네, 얘가. 예, 일진전기인데요. 예, 일진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4,700원 정도 매수가 12,000원 10%인데요. 이건 뭐 솔직히 여기서 더 상장 폐지만 아니면 안 빠지겠죠. 근데, 글쎄요. 근데 이게 10% 이 가격인데 뭐가 궁금하셨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올라오는 시기 그건 모르죠.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 회사 그렇게 뭐 매력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파냐? 10%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냥 파시려면 파셔도 돼요. 예, 이거는 사상구 하나님이 뭘 알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특별히 제가 뭐 대답 드릴 게 없어요. 다음 종목. 예, 신성통상이고요. 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요번에 좀 왔다가 움찔하고 더 빠져. 이거 신성통상 뭐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올라올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요번에 이렇게 단기에 올라갔을 때 이런 거 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6549님 말고도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따라잡지 마세요. 제발 내가 부탁드릴게. 제발. 예, 이거는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있으면 그냥 현금화하세요. 다음 종목. 예, 하이트진로입니다. 예, 화이트진로 저번 주에도 한번 상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화이트진로. 일단 화이트진로 20% 24,700원 20%인데요.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올라갈 일도 없고 뭐 특별히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웬만하면 현금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LG생활건강. 예. LG생활건강 요번에 지금 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요번에 그 면세점 갔다 온 분이 있어서 제가 면세점 갔다 온 분한테 좀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금 요즘 면세점 어떻게 돌아가요? 그랬더니 요즘 다시 중국 관광객들이 그래도 중국에서 부분 풀어줘서 다시 좀 많아지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화장품 맞아요, 얘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는 중국에서 좀만 풀려도 혜택을 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정 나오더라도 좀 지켜보실 만한 회사고 근데 98만 원이야? 매수가 50%? 그래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진짜 중국인들이 줄 서서 사는 회사예요. 그러고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뭐 전화 되게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반장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얼마든지 틀립니다. 저는 제가 제 입에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를 얘기하는 거지 제 입에 맛있다고 다 맛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떡볶이나 김밥 장사를 하더라도 그 유동인구도 알아보고 좀 더 알아보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우세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이라도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안 돼도 안 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어렵고 그거는 불평불만밖에 안 돼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12월 시작됐으니까 이번 12월 멋있게 장식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